7월 26일 금요일 오늘도 영민 바리스타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늘만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요. 왜냐면 네. 한 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습니다. 빨리 장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네. 장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서는 약간의 손바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아주 편하지는 않은데 그렇긴 그래도 하죠, 이제 네. 하락이 멈췄다는 거에 이제 의미를 좀 두고 양시장이 오늘 미국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이제 반등 시도가 좀 진행되고 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또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 업종 때문에 또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오전에 한미반도체가 이제 실적을 공개를 했어요. 맞아요. 2분기 이제 잠정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뭐 깜짝 놀랄 만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고 일단 네. 상반기에만 누적 매출이 이제 2천억 원을 돌파를 했고 2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액이 1,234억 원에 영업이익이 무려 554억 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단순히 한번 해보시면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그게 이제 OPM,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네. 영업이익률이 무려 45%. 얼마나 많이 남은 거예요? 조금 반올림하면은 장비 한 대 팔면은 반이 남는다. 네. 100만 원 받으면은 50만 원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한미반도체가 이제 주력으로 판매하는 TC 본더 대당 가격이 한 20억 내외 정도로 이제 추정되니까 장비 한 대 팔면은 한 8억에서 9억 정도 남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수익성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 지배력이 강했기 때문이고 이 지배력이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하반기 때는 매출 성장세가 더 가파라질 거고 이미 이제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하반기 실적 컨센도 어느 정도 이제 확고하게 좀 자리를 잡은 상태고 올해 최소한 6천억에서 6,500억 정도 내년도에 이제 조 단위 이상의 이제 매출을 기록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비 기업 중에 이렇게 막 40%, 45% 이런 이제 OPM이 나오는 기업이 굉장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이제 장비 대장주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 이런 기업들이 PR이 30배가 넘어가거든요. 그 30배가 넘는 걸 이제 감안을 하면 한미반도체 내년, 내후년 실적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결코 비싸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는 주가 조정이 좀 가팔랐죠. 오늘 한미반도체가 딱 실적 발표를 하면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전환이 되고 난 이후로 SK 하이닉스도 빠지고 있다가 플러스 전환이 됐고 네. 일부 소부장 종목들도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은 회복이 좀 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를 진짜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조선 이야기네요. 네, 배를 띄우자. 이 조선업종이 진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특히나 이 시클리컬 경기 민감 업종에 이제 조선업종 그다음에 또 건설업종도 지금 잘 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실적 서프라이즈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다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 물론 절대적인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왜 서프라이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막 6분기,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앞으로 이제 신조선 사이클에 따라서 이미 수주해 놨던 실적들이 매출로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이제 실적 사이클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네. 지금 어찌 보면 반도체도 지금 시끄럽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많이 올라갔다가 또 조금 쉬고 있고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이제 딱 걸리는 업종이 금융업종하고 조선업종이에요. 네. 오늘도 보면 이제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기업들은 상반기 때 또 우리나라 이제 30, 40, 20, 30 세대 분들이 또 이게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집을 사버리자. 맞아요.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거든요. 상반기에 또 주택담보대출이 폭증을 하다 보니까 은행들은 당연히 대출로 벌어들인 돈이 굉장히 많겠죠. 우리나라 이제 밸류 프로그램도 또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많이 번 돈을 또 배당을 줄 거기 때문에 분기 배당에 대한 이제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 오늘 KB금융, 뭐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런 금융지주사들도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외풍에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이제 실적 모멘텀과 주주 친화 정책, 배당 확대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조선업종과 금융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바이오 진격. 오늘 뭐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쉬고 있기는 합니다만 진격하는 바이오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당연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무거운 종목이 최근에 이제 대규모 수주와 그리고 호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고 앞으로 이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 세계 이제 CMO, CDMO 시장에서 한 3, 4위 정도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한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순위가
아주 빠르게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1등 기업 지금 론자를 굉장히 빠르게 지금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 2026년 이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CMO 시장에 1등 기업이 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오늘 90만 원을 이제 뚫었거든요. CMO 기업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따라서 ST팜,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까지 동반해서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 기업들과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조금 쉬고 있는데 아마도 이건 약간 실적에 대한 이제 이슈 때문일 거예요. 원래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과 플랫폼 기업들은 지금 당장 실적이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도 시장 분위기를 보면 어쨌든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쪽으로 메이저 수급이 이제 강하게 조금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과 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일 때 조용히 여러분들이 좀 매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MO, CDMO 투자가 이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이제 생물 보안법과 관련된 이런 정책적인 이슈까지 이제 부각이 되는 업종들이 진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0만 원을 뚫어냈습니다. 네. 다시 이전 고점을 회복해냈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오늘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저희 네. 시청자분들이 한미 반도체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옛날 2차전지처럼 뭐 몇 년 뒤 것까지 다 끌어서 땡긴 밸류면 어떡해요? 라는 그렇죠. 걱정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최근 뉴스 보면은 이를 방증해주는 그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오늘도 그와 관련한 전략 세워볼까요? 맞아요. 오늘 오후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산업 전반에 지금 이번 주에 위기감이 좀 고조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코멘트를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에서 이제 서치 GPT로 세대가 또 발전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막 백과사전 보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죠? 네. 이제 챗 GPT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인공지능 채팅을 이제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이제 2022년 하반기 때부터 갑자기 오픈 AI가 챗 GPT란 걸 만들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이제 시장이 불러일으켰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서치 GPT는 검색에도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이제 검색 시장 90% 이상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건 구글이죠. 그렇죠. 근데 그 구글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오픈 AI가 서치 GPT란 걸 이제 출시를 할 거고 여기에 이제 챗 GPT를 같이 이제 붙여서 실제로 이제 검색 기능에까지도 이제 챗 GPT의 이제 성능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이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 주에 지금 구글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AI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어요. 자본 지출, 소위 말해서 캐펙스는 엄청나게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당장 어디서 벌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부호가 생기고 있고 그럼 이런 과잉 투자에 대한 이제 우려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또 이렇게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 그 위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AI 시장에 이제 훈풍이 꺾이는 거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이제 빠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가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미국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아마존, 뭐 메타 플랫폼즈 이런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버에 대한 투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한 8개월 정도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됐는데 일단 8개월 투자를 하고 당장 돈을 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투자의 이제 초입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잉 투자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2017년, 2018년대 그때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딥러닝 소위 말해서 이제 학습의 단계의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을 때거든요. 그때도 이게 서버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증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서버 디램이 이제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논란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투자 많이 했으니까 네. 투자가 이제 절벽이 든다. 중국 기업들도 이제 서버 디램 투자가 이제 끊길 거기 때문에 투자 절벽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기업들이 한 두세 달 동안에 투자를 조금 멈칫하니까 후발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그 후발 기업들이 따라오는 걸 제치기 위해서 더 공격적인 서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호황이 거의 1년 반 이상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지금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네. AI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에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AI 시대에 시장을 이제 선점하기 위한 패권 전쟁의 이제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사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주춤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후발 기업들에 대한 이제 투자 모멘텀이 아직도 강하게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과잉 투자, 설비 투자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게 엔비디아가 지금 올해 하반기 때부터 블랙웰이라는 신제품을 출시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 모델에 대한 이제 수요가 약간 좀 둔화되는 건 신제품을 사기 위한 대기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쪽으로 블랙웰 주문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분기가 딱 시작되자마자 엔비디아가 TSMC 쪽으로 블랙웰 생산량을 25% 더 늘려야 된다라는 걸 이제 통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흐름들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설비 투자가 당장 이제 피크아웃이 될 우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컨퍼런스 콜 하는 과정에서 SK 하이닉스도 HBM과 관련된 이제 전망을 상당히 좀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전분기 대비해서 HBM 쪽 매출만 놓고 보면 80% 성장, 전년 동기 대비하면 무려 250%를 성장을 했고 네.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33%를 기록을 했어요. 물론 디램과 낸드 쪽도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하고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런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건 결국은 HBM3E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HBM과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 HBM 시장도 이제 피크아웃이다, 뭐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제 인식 자체가 워낙 지금 디램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반도체 산업의 시각이 이제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많은 메모리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면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을 봤을 때는 빅그로스가 증가를 하면서 P와 Q가 동시에 올라가고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요가 절벽에 이르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재고가 쌓이고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로 가는 이런 이제 사이클의 시각으로만 계속 반도체 산업을 보다 보니까 네. HBM 시장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시장의 구도가 어떠냐면 웨이퍼를 생산하는 캐파는 절대적인 수준에서 큰 폭으로 증가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캐파 자체를 전부 다 지금 HBM 쪽에 제가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HBM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함정이 있냐면 사실 HBM은 다이 페널티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디램 일반적인 메모리를 만드는 것보다 다이 자체가 웨이퍼 자체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캐펙스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빅그로스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반도체 산업 특히 디램 쪽에서 생산 과잉에 따른 재고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특히 HBM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이 HBM 시장으로 이제 결국 콜테스트 통과해가지고 시장 진입을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가 생산 캐파로 보면 SK 하이닉스보다도 훨씬 더 높으니까 캐파가 큰 경쟁자가 시장 들어오면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위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전혀 HBM을 이해를 못하는 얘기예요. 지금 HBM의 경쟁력은 퍼포먼스, 소위 말해서 반도체 성능에도 있습니다만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의 HBM3E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수율 자체가 지금 3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2분기 실적 발표를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HBM 쪽에서 수익성이 6%밖에 안 됐어요. 이런 걸 이제 감안을 해보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진입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장의 수율을 끌어올리기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캐펙스가 문제가 아니라 웨이퍼를 100장을 투입을 했을 때 양품은 2개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전체 20% 정도의 이제 수율 가지고는 시장에 이제 심각한 경쟁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보면 네. 그런 측면에서 감안했을 때 HBM과 관련된 이슈도 과잉 투자라는 얘기,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그러면 왜 빠지느냐? 결국은 이건 전체 투자 심리에 대한 문제예요. 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실적이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굉장히 빨리 움직인 거잖아요. 네. 투자 심리가 꺾이니까 주가가 급격하게 조정을 좀 받으면서 단기 조정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게 업황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틀에 봤을 때 펀더멘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인식을 좀 하시면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한 사이클 또 지나고 나면 다음 분기쯤 되면 또다시 반도체 사이클이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영민 바리스타님 반도체 하면 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울분을 토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실 확인을 꼭 해보세요. 그럼 리뷰해 볼게요. 저희 어제 소개해드렸던 바이넥스, 24일에 편입했던 바이넥스 21,000원에 매수했거든요. 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바이넥스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동행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MO 네. 시장 성장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저께는 또 시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서 바이넥스도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오늘 그대로 어제 위치까지 좀 되돌려놓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도 뭐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제가 이게 사실은 6월달에 이미 소개해가지고 40% 수익 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린 가격이 21,000원이니까 지금 가격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목표가 24,000원 정도 보시면서 계속해서 홀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24,000원 어제 하락 다 만회하고 있는 바이넥스고요. 또 K스택은 7월 17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반도체 점검해 볼까요? 손절을 좀 당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 네. 결국 이 HBM의 이제 성장 스토리라든지 AI 산업에 대한 이제 성장 스토리에 큰 균열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안정되면 빠르게 조정받은 만큼 또 빠르게 반등이 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K스택 혹시나 아직 손절을 못하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네. 보유를 하시면서 가격 반등을 이제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46,7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빠르게 좀 전개될 수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실적 발표와 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는 뭐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K스택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원샷 워크의 종목 두 종목 저희가 준비해봤거든요. 네. 금요일 여러분들에게 또 향기를 가져다줄 아메리카노 향이 나는 첫 번째 종목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28,500원 현재가로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빠지면서 맞아요.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받은 기업이에요. 고점 대비 30%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와가지고 적자 전환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 때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아주 빠르게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거든요. 매출액은 1,0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한 289억 원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1분기 때 적자가 나왔었던 것도 장사를 좀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1분기 때 인식돼야 될 매출이 2분기로 조금 이연됐기 때문에 네. 적자 전환을 했다가 아주 빠르게 지금 흑자로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요. 하반기 때부터는 아까 제가 이제 HBM 쪽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메모리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의 캐펙스를 HBM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캐펙스를 HBM에 이제 집중을 한다는 얘기는 이쪽에 이제 설비 투자가 많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 공정과 관련된 이제 장비를 많이 납품하는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훨씬 더 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구조를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의 이제 HBM 전략에서 또 떼놓을 수 없는 전공정 장비 기업 중에 하나가 주성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네. 하반기 때는 분명히 이제 강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상반기 때 인적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10월 달 되면 여러분들 주성 엔지니어링이 거래 정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들고 간다라기보다는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 구간 동안에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32,500원, 손절가는 25,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주성 엔지니어링을 원샷 원K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요. 네. 반도체 하나 했으니까 또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28,500원 현재가로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테오젠,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3종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바이오 기업 중에 ABL 바이오가 그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멘텀은 뭐 확실해요. 지금 그래파디 B, 그래파디 T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한 이제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이제 그 대규모 투자를 받아가지고 1,400억 정도 이제 자금 수혈이 좀 된 상태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중항체 ADC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했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가치들이 계속 좀 부각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지금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에 비하면 ABL 바이오는 시총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다만 지금 오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뭐 일반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이나 전문 의약품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실적을 좀 따져야 되지만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신약 개발,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의 실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실적이 적자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뭐 네. 그런 측면으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네. 1차 목표 가격은 35,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6,000원에 손절가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김영민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어디 있을까요? 장 끝나고 제가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제 이 메모리, D램 시장에 너무 좀 갇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부연 설명해 드릴 게 너무 많거든요. 반도체 산업,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오늘 살아나고 있는 이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거 투자 전략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바리스타님의 네. 덕분에 제가 다른 지점을 차리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알바생을 이 자리에 네. 두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주민번호가 4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무슨 주민번호 뜻인지 4가 아시죠? 있나요? 2000년생이래요. 아, 네. 네. 우리 알바생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네. 저는 또 다른 지점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